423 회전체의 전개도. 자, 회전체라는 입체도형을 배웠으니까 입체도형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회전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있죠. 자, 이 네 가지 종류의 회전체의 전개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원기둥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기둥은 어떻게 생긴 게 원기둥이에요? 자, 아랫면, 윗면이 원 모양인 기둥 모양의 회전체였어요. 자, 이렇게 기둥 모양의 회전체를 원기둥이라고 한다. 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서 원기둥을 한번 잘라 볼게요. 아마 여기 자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잘라야겠어요? 자, 여기와 여기를 조금만 붙여놓은 채로 잘라야겠죠? 조금 붙여낸 채로 잘라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고 하면, 자, 옆면은 이렇게 주르륵 펼쳐질 거예요. 주르륵 펼쳐지고, 그 다음 옆면에 뭐가 연결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모양의 밑면이 두 개가 붙어야 되겠죠. 무슨 모양의? 원 모양의 밑면이 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원기둥의 옆면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원기둥의 옆면 이 부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쵸, 여기서 온 거죠. 그러면 이건 원기둥의 미안해요. 원기둥의 높이라고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높이, 이 부분이 높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높이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원기둥의 가로면이에요. 세로 말고 가로. 자, 가로는 한번 생각해 보면, 가로는 자, 이 밑면을 정확히 둘러싸서 얘랑 똑같이 만나야 되는 게 가로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원기둥 옆면의 가로는 밑면 원둘레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내용이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에서는 자, 옆면이 직사각형인데 그 직사각형의 세로가 의미하는 건 원기둥의 높이이며, 자, 그 다음 가로가 의미하는 건 뭐다? 밑면 원둘레와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파란 네모 박스 안에서 우리 원기둥에 대해서 정리 좀 할까요? 선생님 방금 적어줬던 것들을 여러분은 이쪽에다가 필기를 좀 하면 좋겠죠. 직사각형에다가 여기가 세로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높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가로는 뭐와 같다? 원, 둘레와 같다라는 것들이 조금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원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뿔. 여러분 생일에 이런 꽃갈 모자 써본 적 있죠? 이런 꽃갈 모자를 생일날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생일에 이런 꽃갈 모자를 한번 써봤더니 꽃갈 모자는 이런 모양인데, 자, 이걸 한번 역시나 전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잘라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자르고 여기도 잘라야 하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자르겠죠. 됐나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러면 옆면이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밑면이 동그랗게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배웠어요? 모선이라고 배웠죠. 모선. 자, 그러면 원뿔의 꼭지점에서 모선들은 무수히 많았잖아요. 그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무수히 많았고, 자, 모선은 무수히 많았고, 모선의 길이는 다 똑같았죠. 그런데 이런 모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원뿔의 옆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뿔의 꼭지점이 여기에 있다면 모선들은 원뿔의 꼭지점에서 다 똑같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한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돼야 될 텐데, 맞아요? 이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배웠나요? 그쵸? 원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즉, 원뿔의 옆면은 원의 일부가 돼야 될 거예요. 그쵸? 원의 일부가 돼서 이렇게 그려져야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선들의 길이가 전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선의 길이들이 맞나요? 그리고 뭐가 생기면 돼요? 여기 밑면에 원이 이렇게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뿔의 옆면은 반드시 이런 모양 보고 우리 뭐라고 배웠죠? 부채꼴이라고 배웠죠. 부채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부채꼴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모선이니까 요 길이가 모선의 길이와 같다라고 해도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둘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원의 둘레는 누구랑 만나요? 여기랑 정확하게 만나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두 개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옆면 부채꼴의 여기를 뭐라고 하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하죠. 호의 길이는 누구와 같다? 밑면의 원 둘레와 같다. 왜 그런지 원기둥과 원뿔에서 비슷한 원리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은 파란 네모 박스 안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요 둘레하고 뭐가 같다? 옆면 부채꼴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옆면 모양 자체가 부채꼴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원뿔대 한번 알아볼게요. 원뿔대는 어떤 게 원뿔대였어요? 원뿔대는 이런 원뿔이 있는데 그 원뿔을 어떻게 한다? 여기 싹둑 자르는 거였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싹둑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 부채꼴에서 생각한다면 부채꼴에서 자, 이걸 싹둑 자르면 어떤 모양이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자, 부채꼴에서 싹둑 자르면 어떤 모양이 된다고 했냐면 위에 작은 원뿔이 하나 생기고 맞아요? 작은 원뿔이 하나 생기고 밑에는 이런 모양의 입체 도형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뭐예요? 원뿔대라고 했죠. 됐나요? 자, 이 부분을 쌤 조금만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전개도도 생각해보면 이럴 거예요. 원래 생긴 전개도는 어떤 전개도였어요? 원래 전개도는 원뿔의 전개도는 이런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채꼴에다가 밑면이 붙어있는 모양. 자, 근데 위에 원뿔이 하나 잘려 나가야 되죠. 그러면 위에서 옆면이 잘려 나가야 되니까 위에 이런 부채꼴이 잘려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려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그려보면 결국은 원뿔의 전개도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까지는 같아도 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똑같이 원뿔이랑 똑같이 하시고 자, 여기 부채꼴의 모양으로 그대로 있어 주시고 선생님 조금만 더 수정을 할게요. 여기다가 조금 더 부채꼴의 느낌이 나게 조금 더 둥그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밑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부채꼴에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부채꼴에서 부채꼴이 잘려 나가요. 그럼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 맞나요? 그러면 잘려 나가고 난 뒤에 남은 거는 요런 모양으로 남겠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뚜껑이 하나 있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원뿔대의 전개도의 모양은 밑면의 크기가 두 개가 다르고 자, 옆면이 부채꼴에서 좀 부채꼴의 뾰족한 부분이 잘려나간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요 길이는 뭐랑 같을까요? 이 원의 둘레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디와 같겠어요?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나요? 자,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어 있다면
옆에 파란 네모 박스 안에다가 표시 한번 해줍시다. 자, 요 길이랑 누가 같다? 요 원의 작은 원의 둘레가 같다. 그 다음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와 같다. 됐죠? 자, 확인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원뿔의 전개도이다. 다음을 구하라. 자, 원뿔의 전개도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원뿔의 전개도는 옆면이 뭐가 된다고요? 옆면이 부채꼴이 된다 그랬어요. 부채꼴이 된다. 그러면 부채꼴이 된다고 했는데 부채꼴은 이렇게 중심각이 요만큼 있는 부채꼴만 있으란 법 있나요? 아니죠. 부채꼴은 이렇게 생긴 것도 부채꼴이에요. 그쵸? 원의 일부기만 하면 부채꼴이죠. 그래서 원뿔의 옆면의 전개도는 우리 확인 문제처럼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뾰족한 모양의 부채꼴의 전개도는 자, 조립해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아마 이런 애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낮고 옆으로 조금 많이 길게 뻗어가 있는 부채꼴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x의 값이라 그랬습니다. x가 어디 있나요? 이거는 뭐예요? 밑면 반지름이죠. 밑면의 반지름이네요. 됐나요? 그리고 모선의 길이는 뭐가 모선이겠어요? 자, 모선의 길이는 부채꼴의 전개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모선이라 그랬죠. 이 부분. 맞나요? 이 부분이 모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만나서 요런 모양이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2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선의 길이는 12, 금방 답 나왔고요. 밑면의 반지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밑면의 반지름은 지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혹시 밑면의 둘레를 알 수 있을까요? 밑면의 둘레를 안다면 그렇다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자, 밑면의 둘레는 뭐와 같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과 같겠죠. 옆면, 아이고 그림이 이상해졌네요. 옆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겠죠. 그러면 이 길이를 선생님 요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한 거 공식 기억나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됐나요? 그러면 쉽게 구해지겠네요. 자, L은 2파이 R. 자, 부채꼴의 이 R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12예요. 곱하기 12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은 240도. 됐나요? 그러면 약분을 좀 해보면 0, 0 떨어져 나가고 여기 약분하면 3 되고 3이랑 24 약분해서 8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L은 16파이가 됩니다. 그 말은 자, 이 원의 둘레가 얼마란 얘기예요? 16파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하면 파이 r 2파이 r은 얼마가 되면 돼요? 16파이가 되면 되죠. 그러면 r은 얼마겠어요? 네, 8이 되겠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은 8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뭘 구했나요? 옆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먼저 구했어요. 호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뭐랑 같아서 밑면의 둘레, 밑면의 원둘레와 같아서. 됐나요? 그래서 원둘레 구한 다음에 뭘 구한 거예요? 원둘레를 아니까 반지름을 구한 거예요. 자, 이 문제 할 수 있겠나요? 자, 우리 필수 예제 풀어보면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